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늘쌤 통화. 플랜더스의 개, 원작 위다. 벨기에 플랜더스 마을에 할아버지와 네로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네로와 할아버지는 가난한 삶이지만 열심히 우유 배달을 하며 서로를 아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우유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 길가에 개 한 마리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할아버지, 여기 개가 쓰러져 있어요. 이런, 상처도 심하고 누군가에게 몹시 맞은 것 같구나. 할아버지, 집으로 어서 데려가서 치료해줘요. 그래, 어여 데려가자. 네로와 할아버지는 죽어가는 개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정성껏 보살폈어요. 약도 발라주고 스프도 끓여서 먹여주었어요. 네로와 할아버지가 며칠 동안 정성껏 보살핀 덕에 개는 건강하게 잘 먹고 잘 뛸 수 있게 되었답니다. 네로는 개 이름을 파트라슈라고 지어주었어요. 네로와 파트라슈는 둘도 없는 단짝 친구가 되어 매일을 함께 뛰놀고 행복했어요. 시간이 흘러 어느 날 할아버지가 점점 쇠약해지시더니 병으로 몸져 눕게 되었어요. 우유 배달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지요. 누워 계신 할아버지를 대신해 우유 수레를 혼자 끌어보기 위해 마당에 나선 네로 앞에 파트라슈가 꼬리를 흔들며 수레 앞에 서 있었어요. 파트라슈, 너는 할아버지와 함께 있어야지. 힘들어서 안 돼. 파트라슈는 수레 앞을 막아서서 계속 지저댔어요. 좋아, 그럼 파트라슈 같이 도와서 끌어보자. 네로와 파트라슈는 함께 수레를 끌고 밀어주며 우유 배달을 시작했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레를 끌고 배달 일을 하지만 네로는 외롭지 않았어요. 파트라슈야, 오늘도 고생했어. 네로는 파트라슈를 쓰다듬으며 꼭 끌어안아 주었어요. 네로와 파트라슈는 힘들 때마다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우유 배달을 하였답니다. 네로는 우유 배달을 마치면 꼭 마을 근처에 있는 대성당에 들르곤 했어요. 그곳엔 루벤스라는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 벽에 걸려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그림은 항상 커튼에 가려져 있었어요. 돈을 내야만 커튼이 거쳐져 그림을 볼 수 있었거든요. 파트라슈, 나도 루벤스처럼 훌륭한 화가가 되는 게 꿈이야. 저 커튼 뒤에 그림을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네로는 한참을 커튼만 바라보다 집으로 돌아오곤 했답니다. 네로는 늘 꿈꾸던 화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 미술 대회에 나가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림을 배운 적도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몇 달 동안 틈틈이 열심히 그림을 그리며 준비를 하였답니다. 네로에게는 아로아라는 귀여운 여자친구가 있어요. 풍차 방앗간을 운영하는 코제츠 씨의 외동딸이었답니다. 아로아는 착하고 그림을 잘 그리는 네로를 좋아했고 사이좋게 놀았지요. 하지만 아로아의 아버지인 코제츠 씨는
네로가 부모 없이 할아버지와 사는 가난한 집 아이라고 아로아와 네로가 만나는 것을 몹시 싫어했어요. 풀숲에 앉아있는 아로아의 모습을 네로가 그려주고 있을 때였어요. 아로아의 아버지 코제츠 씨가 갑자기 나타나 소리를 질렀어요. 아로아,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네로하고 놀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고는 네로에게 다가가 다시는 아로아랑 만나거나 찾아오지 마라. 알겠니? 하며 네로가 그리던 그림을 내던져 버렸어요. 코제츠 씨는 아로아의 손을 끌어당겨 데리고 가버렸답니다. 네로는 큰 상처를 받고 슬픔에 젖었어요. 하지만 더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요. 미술대회에 꼭 뽑혀서 훌륭한 화가가 되어 아로아를 만날 거야. 몇 달이 지나 네로는 미술대회에 그동안 열심히 그린 그림을 내었답니다. 돌아오는 길에 바닥에 떨어져 있는 예쁜 인형을 하나 주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 주인에게 돌려주려 했지만 주인을 찾을 수도 없고 모두들 귀찮아하며 지나쳐 버렸어요. 주운 인형이지만 너무도 이뻐서 네로는 아로아의 아버지 몰래 아로아를 만나 주운 인형을 선물로 주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아로아의 아버지 코제츠 씨가 운영하는 풍차 방앗간에 불이 났어요. 네로가 왔다 갔다는 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들은 코제츠 씨는 네로를 의심했어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앞에서 네로, 너가 우리 방앗간에 불을 질렀지? 하며 불을 지른 범인으로 몰고 갔어요. 동네 사람들은 코제츠 씨의 말만 듣고 네로에게 더 이상 우유 배달 일을 맡기지 않았어요. 일거리도 다 사라지고 집에는 먹을 것도 뗄감도 아무것도 살 형편이 못 되었어요. 여기저기 집집마다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로 맛있는 음식 냄새에 행복한 웃음이 넘치는데 네로의 집에는 차가운 냉기만 돌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더 안 좋아지셨어요. 할아버지, 제발 저만 두고 가시면 안 돼요. 누워있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네로는 힘없이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할아버지는 네로와 파트라슈를 남겨두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어린 나이에 할아버지를 잃은 네로는 밤새 무섭고 두려워 펑펑 울었어요. 파트라슈,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네로는 파트라슈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며칠 후 집세를 내지 못한 이유로 매몰차게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네로와 파트라슈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차가운 거리를 헤매야 했어요. 네로는 미술대회의 결과를 기다리며 한 가닥 희망을 품고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침내 미술대회 발표날이 되었어요. 내 그림이 제발 뽑히게 해주세요. 네로는 간절히 바랬어요. 하지만 발표회장을 아무리 둘러봐도 네로의 그림은 발표장에 걸려있지 않았답니다. 네로는 힘이 다 빠져 파트라슈와 함께 밖으로 나왔어요. 찬바람이 쌩쌩 부는 거리에 나와 네로는 파트라슈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눈보라가 몰아치는 거리를 목적지도 없이 하염없이 걷는데 갑자기 파트라슈가
코를 킁킁거리더니 눈을 파헤쳤어요. 눈 속엔 지갑이 하나 보였어요. 이건 코제츠 씨의 지갑이야. 여기 이렇게 이름이 쓰여 있어. 돈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있네. 네로는 지갑을 들고 곧바로 아로아의 집으로 향했어요. 문을 두드리자 아로아의 엄마가 나오셨어요. 아주머니, 파트라슈가 이 지갑을 찾았어요. 그러니 죄송하지만 파트라슈를 맡겨도 될까요? 파트라슈, 이렇게 추운데 너까지 길에서 얼어 죽게 할 순 없어. 아주머니, 꼭 좀 부탁드려요. 네로는 파트라슈를 꼭 끌어안아 주고는 찬바람이 휘몰아치는 거리로 다시 뛰쳐나갔답니다. 아내에게 지갑을 건네받은 코제츠 씨는 지금껏 모은 돈을 은행에서 찾아 집으로 오는 길에 지갑을 잊어버렸다가 네로 덕분에 다시 돈을 되찾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제서야 어린 네로에게 못되게 굴고 나쁘게 몰고 간 본인의 모습을 후회했답니다. 네로는 추위로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는 몸을 이끌고 대성당 안에 들어와 쓰러져 있었어요. 아로아의 집에 맡겨진 파트라슈는 집에서 챙겨주는 어떤 음식도 입에 대지 않고 문 앞에서 계속 낑낑거리다 문이 열리는 순간 밖으로 뛰쳐나갔답니다. 눈보라를 헤치고 계속해서 달렸어요. 그리고 잠시 뒤 대성당에 쓰러져 있는 네로의 곁으로 찾아와 킁킁거리며 네로의 차가워진 볼을 핥아 주었지요. 파트라슈의 온기에 네로가 눈을 떴어요. 여긴 어떻게 왔어? 내 옆에 와줘서 고마워, 파트라슈. 나도 이젠 지쳤나 봐. 너무 졸려. 그리고 달빛이 창문으로 환하게 들어오는 그 순간 네로가 그렇게나 보고 싶어 했던 루벤스의 그림이 눈앞에 나타났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누구든지 관람할 수 있도록 커튼을 치워 놓았던 거였어요. 파트라슈, 저기 봐봐. 드디어 내가 정말 보고 싶어 했던 그림이 보여. 네로와 파트라슈는 그렇게 그림을 보고 얼어가는 몸을 서로 부둥켜 안고 차가운 성당 바닥에서 잠이 들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평안히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다음 날 아침 네로와 파트라슈는 싸늘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발견이 되었지요. 네로야, 이 아저씨가 너에게 너무도 잘못했구나. 코제츠 씨는 네로 옆에 엎드려 울며 사죄를 하였답니다. 미술대회 심사위원도 뒤늦게서야 네로가 직접 그린 그림임을 알고 안타까워했어요. 굉장히 훌륭한 그림인데 아이가 그렸다고는 믿기 어려워서 다른 작품을 선택한 것인데 늦게야 알게 되어 너무나 안타깝게 되었군. 마을 사람들 또한 네로에게 모질게 굴었던 자신들의 모습을 후회하며 그저 눈물만 흘렸답니다. 네로와 파트라슈는 그렇게 모두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하늘로 올라갔답니다. 친구들, 플란더스의 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하늘쌤은 어려서 이 동화를 텔레비전에서 보았어요. 꼬박꼬박 매일 플란더스의 개를 보려고 텔레비전 앞에 머리를 박고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큰 TV가 많지 않다 보니 TV는 멀리 앉아서 보아야겠죠? 지금은 재밌는 만화 영화가 넘쳐나지만 예전엔 그렇지 못했어요. 파트라슈와 네로와 아로아의 우정이 아름답게 그려진 재미있었던 만화 영화였는데 어른이 되어 책으로 만나 읽어보니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네요. 여러분도
어릴 때 자주 보던 뽀로로나 재미있었던 만화 영화가 생각나는 게 있나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잃은 네로지만 할아버지와 함께 꿈을 이루기 위해 어려운 살림에도 늘 행복한 마음으로 꿋꿋이 살아낸 어린 네로가 존경스럽다는 마음이 들어요. 버려진 아픈 개를 보살펴주고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 네로와 파트라슈를 보며 어려운 형편이어도 따뜻하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네로와 할아버지의 마음을 배울 수 있었어요. 주위의 야박하고 차가운 인심에도 결국은 거짓 없이 정직함으로 아로아의 아버지의 지갑을 찾아 들고 간 네로의 모습에 깊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나라면 이 아이처럼 자신을 힘들게 한 사람을 향해 선한 마음으로 다가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답니다. 네로가 그렇게나 보고 싶어 했던 그림은 실제로 벨기에의 안트베르펜 대성당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루벤스 화가의 그림입니다. 주변에 소외된 이웃을 사랑으로 보듬고 작은 나눔이라도 손을 내밀어 희망을 줄 수 있는 내가 되길 소망을 품고 다짐해 봅니다.